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6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이번 수능의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었습니다. 사상구의회가 사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에도 예산 낭비를 비롯해 반복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 오늘은 사상구의 수육칼국수와 김밥 한 줄을 1,200원에 파는 분식집을 소개합니다. 북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소액 장기 체납자를 찾아 나섭니다. 북구가 부산에서 처음 시도한 방법으로 올해 1월에는 84명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했습니다. 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올해 출제 경향과 난이도는 어땠는지 정문성 대학 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장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국어, 수학, 또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또한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이고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에는 기존의 시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말씀드리면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였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또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하였고 종합적 사고를 요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의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추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였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하여 출제하였으며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 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그 난이도, 문항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에서 연계하였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또 지문이나 자료, 또 핵심 제자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 학년도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능은 킬러 문항이 배제된 첫 시험이었는데요. 수험생들과 교육계에서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나왔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또 역대 최다 N수생이 응시하면서 고3 학생들의 입시 전략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킬러 문항이 배제된 지난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수능 난이도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킬러 문항을 점검하기 위한 수능 출제 검토위원단도 처음 가동됐습니다.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은 50% 수준입니다. 이거는 킬러 문항 요소가 있다라고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그걸 100% 받아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 수능 출제 점검단에서 킬러 문항 없음이라고 확인이 받은 다음에 출제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그렇게 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올해 수능의 전반적인 난이도는 지난 9월 모의고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반응입니다. 비슷했던 것 같은데 9월이랑은 중간 난이도 문제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약간 킬러는 사라지고 쉬운 것도 조금 적어지고. 네. 문학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학은 어려웠는데 그에 비해서 독서는 좀 괜찮아지고 문학이 좀 어려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9월 모의고사랑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와 엄청 어려웠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편 킬러 문항 배제 등으로 올해는 N수생 응시가 늘어난 게 특징입니다. 전체 수험생 중 31%인 16만여 명으로 1997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입시 전략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킬러 문항이 없다 보니까 최상위권, 즉 의대 정도를 관련한 학생들한테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한두 문제 차이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 생길 거로 우려되어 재학생들이 실제 역대급으로 조금 힘든 대학 입시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고3의 경우 가채점을 통해 수시 모집에서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지 파악하고 되도록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시험에 참석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교육평가원은 오는 2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최종 정답을 28일 확정합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8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위한 음악회를 엽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곡들로 구성한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무대로 수능에 지쳤던 수험생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금과 가야금, 대금 등 국악기 연주가 유쾌함을 선사합니다. 국악 실내악과 판노름, 설장구 협주곡 등 다양한 국악 무대를 위해 시립국악 간현악 단원들의 연주가 펼쳐집니다. 시립합창 단원 연습실에서도 친숙한 대중적인 곡을 편곡한 공연 준비로 분주합니다. 모두 고3 수험생,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는 제목이 얼쑤라는 제목인데요. 부산시립 국악관현악단이 그동안 연주해왔던 곡들 중에서 조금 재미있고 신명나는 무대, 그리고 또 번화 같은 상모 돌리기 같은 그런 재미를 더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합창 같은 경우도 평소 만날 수 없었던 좀 대중적인 곡들을 선곡해서 입시 스트레스를 무대에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 무대에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상모 연희자 김준호와 김재현이 특별 출연합니다.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와 어우러진 신명나는 연희를 펼칠 계획입니다. 입시에 지친 학생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멋진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는 시립국악관현악단 공연은 11월 23일과 24일, 시립합창단 공연은 11월 29일과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총 7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의회가 사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는데요. 구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평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하며 집행부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덕포시장. 사상구 대표적인 전통 시장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옛 삼락시장으로 불리던 아래쪽 덕포시장은 위쪽 덕포시장과는 분위기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시장 현대화는 진행됐지만 곳곳이 낡아 부서지거나 편의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캐노피가 지금 너무 얇은 걸 넣어가지고 캐노피가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이게 고양이가 다닐 때마다 밑으로 떨어져서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가 큰 애로점이고. 이런 문제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사상구의회는 상인들의 불편 사항을 전한 뒤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덕포시장 지금 천장에 구멍이 나 있어서 상인분들이 그 밑으로 고양이가 다니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상인들의 다수의 목소리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상인에도 결정이 돼가지고 우려온 것을 저희들이 이게 안 된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같은 시각 진행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상 낭비는 올해도 지적 대상입니다. 학장교에서 학장 교차로 일원의 보도블록을 다시 교체하고 있는데 드는 비용은 6천만 원입니다. 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보도정비공사 같은 예산도 한 3억 원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올해도 보니까 9월 말 기준으로 한 2억 원 좀 넘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낭비에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조금만 있어 보세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12월 달 되면 보도블록 다 바꾸고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지 뭐 다른 게 문제겠어요. 한편 시설 노후화와 예산 낭비 등을 추궁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7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코너 우리 동네 착한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상구에 있는 수육칼국수와 돈가스와 쫄면 그리고 김밥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분식점을 소개합니다. 사상구 주례동의 한 칼국수집. 이 집만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 칼국수도 있지만 수육이 들어간 칼국수가 있다는 것. 일단 시켜봅니다. 맑은 국물에 탱탱한 면발. 여기에 진짜 수육이 있습니다. 두툼하게 썰린 수육이 무려 5조각. 수육과 면을 같이 먹으면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느껴집니다. 수육이 들어간 칼국수는 6,000원, 일반 칼국수는 5,000원입니다. 수육을 더 맛보고 싶다면 수육만 따로 주문해도 됩니다. 작은 게 8,000원인데 둘이 먹으면 양이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나옵니다. 여름철엔 수육 밀면도 많이 팔린다는 이 가게. 30년 전 정육점에서 수육을 팔다 지금의 메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주인장은 전국에서 최초라고 자랑합니다. 나 정육점 했어요. 네. 정육점 해가지고 정육점에서 나오는 수육 갖고 수육 병원에 영양실에 납품을 많이 했어. 그래서 수육이 내 전공이에요. 그래서 상호가 요거는 줄여 수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육하고 칼국수를 접하는 거는 그냥 이제 접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밀면에도 수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육이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칼국수 가게 동네에서 2곳을 운영 중인데 본점은 일요일마다 쉬고 분점은 첫째, 셋째 일요일에 쉰답니다. 사상구의 또 다른 착한 가격 업소. 얼마 전 소개한 김밥집보다 200원 비싼 김밥 가게를 찾았습니다. 주문한 메뉴는 스페셜 정식 6,500원의 김밥과 돈가스, 쫄면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 줄에 1,200원 한다는 김밥, 속재료는 5가지, 햄도 들었습니다. 스페셜 메뉴라 그런지 굵기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3가지 음식 맛은 일반 전문점 못지 않습니다. 예쁘다고 사장님 안에 손님도 상냥하고 고마운 음식은 어때요? 음식마다 괜찮아. 특히 가장 잘 즐겨 드시는 음식 있어요? 이야기면 된장찌개. 저는 소고기 볶음밥. 그런데 이 가게 메뉴판을 보니 정말 많습니다. 가짓수가 무려 86개. 가장 비싼 메뉴는 10,000원짜리 양푼이 비빔밥인데 자세히 보니 2인분입니다. 손님들도 제각각 주문을 하고 포장 주문도 있는데 음식은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가게가 24시간 운영한다는 것. 쉬는 시간은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월요일 새벽 5시까지. 알고 보니 자매 부부가 오전, 오후로 나눠 가게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20년째 가게를 이어온 자매님들. 앞으로도 몸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 착한 가게 김석진입니다. 북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북구 인구의 약 7%,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깝고 부산 평균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남아있는데요. 이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 위해 색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가 장기 체납자를 조사합니다. 고액 체납자가 아닌 적은 금액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소액 체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담당 부서는 세무과가 아닌 복지정책과. 생활이 어려워 세금조차 내기 힘든 가정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1회 예상 금액이 12,750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세무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세금조차도 납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 장기 체납은 주민세를 3번 이상 5년 넘게 체납했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로 121명이 이번 조사 대상입니다. 북구는 올해 1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찾기 위해 소액 장기 체납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체납자 153명을 조사해 84명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했습니다. 공적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주고 또 지원 조건이 되면은 이제 긴급 복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또 연계를 해주게 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제 조금 더 어떤 게 부족하면은 어떤 거를 더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아줄 때도 있고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발굴되는 위기 가구는 현장 조사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개 조직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를 포함한 6명은 지난 2018년부터 95차례에 걸쳐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하거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비롯해 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또 B씨를 포함한 45명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고액 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에 태워 전국을 돌며 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보험금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상구 덕포동 사상중흥자율방범대는 지난 14일 사상경찰서와 함께 합동방범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합동방범순찰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됐으며 덕포행정복지센터를 출발해 덕포여중, 부산도서관, 사상고등학교 일대를 돌며 순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사상중흥자율방범대는 올해 7월부터 구성돼 주기적으로 순찰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시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수영 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민영화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건 물론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민영화를 추진한다며 민간 사업 방식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민간 자본을 투자해 시설 현대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수영 하수처리장입니다. 전체 면적 15만 5천 제곱미터 규모로 하루 45만여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전체 시설을 지하화하는 등 현대화 사업에 전체 5,7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시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감당할 수 없어 손익공유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익공유형이란 민간이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서로 나누고 손해가 나면 지자체와 민간이 떠안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은 지난 1988년 최초 건립 이후 199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투입된 예산만 2,200억 원. 이미 수천억 원이 투입됐는데 또다시 현대화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1단계 비계량된 고시설만 재정으로 현대 사업을 하면 될 텐데 5,700억을 들여서 이것도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민영화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 하수처리장은 지난 2019년 전국 공공하수처리 시설 노후화 실태 평가 대상에 선정돼 올해 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관련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 투자 방식을 발표한 겁니다. 이 때문에 민영화 이후에도 과도한 요금 인상은 없다는 부산시의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어떤 수익 보장을 위해서 하수도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자료들이 충실해서 결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산환경공단 노동조합은 민영화 이후 하수처리 비용이 현재보다 최소 20% 이상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국립부산과학관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한 무료 관람 이벤트를 엽니다. 과학관은 수능일인 16일부터 연말까지 수험표를 지참한 대입 수능생과 동반 1인까지 상설전시관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험생들은 1층 종합 안내 데스크에서 수험표를 제시하면 무료 입장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은 18일 오전 9시 30분 삼락생태공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2,800여 명과 부산발 아침운동, 아침체인지 어울림 한마당을 엽니다. 참가자들은 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어 3km 공원 걷기, 조정과 티볼, 레이저 사격을 비롯한 체험 부스, 공연 관람에 교차로 참여하게 됩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한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아침 체인지 활동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